와이오밍 엘로우스톤. 와이오밍 여행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2년 동안의 모든 여행은 늘 허버드 선생님과 두 아이와 함께였지만 여름 방학에 남편이 10일간의 연차를 모아 미국에 온다고 했을 때 저는 남편이 정말 좋아할 만한 곳을 마지막까지 아껴두었습니다. 바로 엘로우스톤이었습니다. 자연과 동물, 식물을 사랑하는 남편이 가장 행복해할 장소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남편과의 첫 만남은 대학 시절 다소 우연에 가깝게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친구 부탁으로 나간 미팅 자리에 있었고 여자 5명, 남자 5명이 둘러앉아 1시간 정도는 모두 함께 이야기하고 그 다음 2시간은 번호를 합해 10이 되면 짝이 되는 방식이었습니다. 남편이 3번, 제가 7번을 뽑아 자연스럽게 짝이 되었지요. 전체 대화에서는 남편이 거의 말이 없어서 저는 뒤쪽에 앉아있는 그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파트너가 되어 따로 이야기를 나누며 조금씩 남편의 사람됨을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행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유럽을 이야기했고 남편은 아프리카 케냐를 가고 싶다며 동물의 왕국을 즐겨본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나와는 잘 안 맞는 사람이구나 싶었지만 이상하게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저녁이 되어 남편이 자신이 늘 식사하는 하숙집 근처 식당으로 안내했는데 그곳에서 저는 남편의 일상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식당 아주머니들이 남편을 보자 반갑게 맞아주며 저에게도 따뜻하게 대해주셨습니다. 반찬도 유난히 많이 챙겨주시고요. 알고 보니 남편은 평소 말수가 적어도 조용히 성실하게 예의 바르게 지내는 학생으로 알려져 있었고 그 인상이 아주머니들에게 그대로 스며들어 있었던 겁니다. 주변 친구들 이야기에서도 남편에 대한 좋은 평판만 들렸고 그렇게 남편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남편의 배려심과 잔잔한 온화함은 변함없었습니다. 집안일도 도맡아 하면서도 한 번도 불평을 하지 않는 사람이기에 함께하며 늘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말합니다. 다시 태어나도 남편과 다시 결혼하겠다고. 그런 남편에게 가장 잘 맞을 여행지가 바로 엘로우스톤이라는 확신이 있었고 남편이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곧장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캔자스 로렌스를 떠나 네브래스카로 올라가는 길은 끝없이 펼쳐지는 프레리 그 자체였습니다. 밀밭과 옥수수밭이 수평선까지 이어지고 또 이어졌습니다. 미국에 살면서 어느 정도 익숙해진 풍경이었지만 남편에게는 그 모든 것이 놀라움이었습니다. 그 광활함이 주는 충격은 사진으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것이었지요. 네브래스카를 지나 사우스다코타에서 러시모어 산에 들러 4명의 대통령 얼굴을 보고 다시 서쪽으로 달려 크레이지 호스 조각 현장을 지나 저녁 무렵 엘로우스톤 아래쪽에 있는 코디라는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코디 입구로 들어가려 했지만 그쪽 출입구는 화재 여파로 닫혀 있어 몬테나 주 북쪽 입구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당시 엘로우스톤 화재가 크게 났었다는 이야기도 들렸습니다. 어렵게 들어간 엘로우스톤은 정말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자연이 만들어낸 풍경들은 인간의 상상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특히 일정한 시간을 두고 하늘로 솟아오르는 간헐천을 보려고 우리는 1시간 넘게 벤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마침 물줄기가 힘차게 솟구칠 때마다 관광객들이 와 하고 박수를 치는데 그 순간의 감동은 지금도 선명합니다. 그 후에도 우리는 여러 용천수를 둘러보고 호숫가에 차를 세워 멍하니 풍경을 바라보기도 하고 바람 소리와 물소리를 들으며 자연의 숨결을 마음껏 느꼈습니다. 엘로우스톤은 말로는 담을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미국 여행지 중에서도 직접 눈으로 봐야 이해할 수 있는 곳이라는 표현이 가장 잘 어울리는 장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해가 질 때까지 엘로우스톤에 머물다가 코디로 돌아오는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깊었고 산길은 어두웠으며 차불빛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앞 유리창에는 초파리들이 계속 부딪혀 사라지고 도로에서 튄 작은 돌멩이가 차 밑창에 탁탁 부딪히고 어느 순간엔 작은 돌 하나가 앞 유리창에 맞아
금이 가기도 했습니다. 그 길을 남편이 운전해주지 않았다면 정말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허버드 선생님과 아이 둘만이었다면 쉽지 않았을 겁니다. 다행히 남편이 든든하게 운전을 해서 새벽 1시쯤 코디 호텔에 도착해 안도의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 캔자스로 돌아오는 길은 이번에는 와이오밍 남부를 통과해 다른 풍경을 즐기며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공항에서 남편을 배웅하던 순간 남편이 입국장 안으로 들어가 모습이 완전히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서서 바라보던 제 마음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짧았지만 깊었던 여행, 그리고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며 아쉬움 속에서 남편을 배웅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동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잠시 후 또 다른 미국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